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거래에서 절세와 투자 스킬 3가지를 사용했는데요. 약 8억 원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정작 자기 집 한 채를 팔 때는 약 4억에서 5억 정도 되는 재건축 프리미엄을 붙여서 안녕하세요. 투자를 더 잘하는 세무사 스마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의 아파트를 팔았는데요. 이게 좀 논란이 있습니다. 집을 판 사람이 근저당권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근저당권은 쉽게 말해 돈 못 갚으면 이 집을 팔아서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이렇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집을 삽니다. 그 다음에 은행이 내 집에 근저당권이라는 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만약 은행에 돈을 안 갚게 되면 은행은 그 집을 담보로 경매를 신청해서 돈을 회수하는 거죠. 보통은 돈을 빌려주는 곳, 은행이 이 근저당권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좀 특이한 상황입니다. 매수자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않고 물건을 판 매도자에게 돈을 빌려버린 상황인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수하고 팔 때까지 한번 타임라인을 따라가 볼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아파트를 1998년도에 취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중간에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소유권을 변경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부가 해당 아파트를 약 28년간 보유한 셈인 거죠. 그리고 26년 2월 달에 해당 아파트가 매물로 나오게 됩니다. 기존 세입자의 전세 계약이 10월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곧바로 잔금하고 매수자가 입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나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해당 아파트도 4월 달에 최고가를 찍어요. 26년 4월 달에 같은 단지의 동일 면적에 있는 저층 아파트가 30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어요. 26년 7월 14일 날 해당 아파트의 매매 계약이 최종적으로 29억에 체결이 되었습니다. 26년 7월 16일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이전됐고요. 근저당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소유권이 이 대통령 부부 공동명의에서 매수인 김씨와 조씨의 공동명의 이전 등기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을 상대로 채권 최고액 약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잔금을 다 받기도 전에 소유권을 넘겨버렸기 때문에 잔금을 떼이지 않기 위해 담보장치를 마련한 셈입니다. 26년 7월 말에 양지마을 재건축 사업이 사업 시행자 지정고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 전에 소유권을 넘겨야지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고 재산권을 지키는데 유리하다는 점이 등기를 서두른 배경으로 해석이 됩니다. 26년 10월경에 세입자의 전세 계약이 만료가 되고 매수인들은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처분해서 잔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보여집니다. 이때 근저당도 함께 말소될 예정으로 생각이 돼요. 예정대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일반적인 담보거래로 종결이 되겠지만 보통 부동산 거래를 해본 사람들은 해당 거래가 특이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거래에서 절세와 투자 스킬 3가지를 사용했는데요. 첫 번째 스킬이 나옵니다. 바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활용했습니다. 1998년도에 3억 6천만 원 정도의 취득을 해서 1가구 1주택으로 실거주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29억에 팔았는데 단순하게 양도 차익만 25억이 넘어갑니다. 하지만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으니까 현행 양도세는 약 1억 7,600만 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 하나를 만들었어요. 해당 아파트의 양도세를 대략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3억 6천에 사서 29억에 팔았습니다. 양도 차익이 25억 정도가 납니다. 그러면 세금은 25억에 과세를 해야 되는데 장특공제라고 하는 걸 적용하게 되면요, 최대 80%의 소득을 빼줍니다. 그래서 20억 정도의 소득이 빠져버리니 과세표준이 25억이 되는 게 아니라 과세표준이 5억 원이 됩니다. 여기에 세율을 곱해가지고 세금은 약 1억 7,600만 원 정도가 산출이 될 겁니다. 잔금 기준은 해당 아파트가 공동명의가 아니라 단독명의일 때로 계산을 한 예시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장특공제를 폐지해버리겠다라고 요즘 정책을 발표했잖아요. 만약에 해당 아파트의 장특공제가 폐지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앞에 부분은 똑같습니다. 양도 차익이
25억 원이 나는데 그 밑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서 20억을 빼줘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걸 비거주자 같은 경우는 빼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세금이 앞단에는 5억 원을 과세 표준으로 세율이 곱해졌지만 지금은 25억 원에 대해서 세율이 곱해지기 때문에 세금은 약 10억대로 늘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28년 장기 보유하고 거주해서 받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덕분에 이재명 대통령의 양도세도 10억 원이 될 게 2억 원대로 정말 많이 줄어들었어요. 대략 8억 원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세 스킬 중에 절세 규모가 가장 큰 게 바로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예요. 두 번째 스킬은 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해당 양지마을에 부부 공동명의를 한 번 더 얹혀서 세금 스킬을 발휘합니다. 단독으로 보유할 때보다 부부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요, 종부세도 절반으로 줄어들고요, 나중에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도 많이 절감되게 돼요. 과세되는 소득을 부부가 반반씩 나눠 갖는 상황으로 양도세가 계산이 됩니다. 우리나라 해당 양도세는 단계별 누진세율이다 보니까 과세표준, 즉 나의 양도 차익을 줄이면 줄일수록 적용받는 세율이 낮게 됩니다. 단독 명의였을 때보다 대략 양도세를 수천만 원가량을 추가적으로 줄이게 만드는 방법으로 해당 아파트를 매도한 겁니다. 장특공제 80%를 다 받았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해당 표는 부부 각각으로 계산된 세금입니다. 그러면 7,600만 원씩 계산이 됩니다. 두 분이 내셨겠죠? 1억 5,200만 원이 총 납부세액이에요. 만약 해당 아파트를 이재명 대통령 혼자 보유했다면 똑같이 장특공제 80%를 적용받더라도 1억 7,6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되니 공동명의를 하면서 종부세 납부도 많이 줄였을 거고요, 양도세도 약 2천만 원 정도를 절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이 근저당 스킬은 앞에 말씀드린 세금 정책과 조금은 성격이 달라요. 이건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세금을 아꼈다라기보다는 내가 팔고 싶은 아파트의 매매 금액 29억 원의 가치를 지켰다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해당 아파트를 매수하신 매수자는 이 아파트를 왜 살까요? 바로 재건축이라고 하는 이슈가 걸려있기 때문에 매수자는 조합원 지위, 즉 새 아파트의 입주권이라고 하는 미래 가치에 자기 돈을 조금 더 베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프리미엄이라는 거죠. 여러분, 해당 아파트가 7월 말에 새로운 사업을 할 시행자가 지정됩니다. 시행자가 지정되기 전에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해당 아파트의 입주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7월 말에 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재명 대통령이 갖게 돼버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 입주권을 팔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신규 매수자가 7월 말에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을 등기로 넘겨받으면 사업 시행자 지정 전에 해당 아파트의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신규 아파트의 입주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잔금은 근저당을 걸어서라도 나중에 하더라도 등기를 미리 가지고 와버린 거예요. 매수인은 해당 아파트의 조합원 자격을 확보하고 싶어서 어느 정도 재건축 프리미엄을 붙여가지고 29억에 매수한 겁니다. 해당 아파트의 조합원 자격이 붙지 않았다면 저는 25억 원 이하로 거래가 됐을 것 같아요. 이 대통령은 해당 근저당 스킬을 활용해서 매수자에게 7월 말까지 조합원 자격을 넘겨주고 약 4억에서 5억 정도 되는 재건축 프리미엄을 붙여서 본인의 자산을 제값에 거래할 수 있게 마무리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리하면 장특공제로 8억 원 정도의 세금을 줄였던 방법, 공동명의로 수천만 원의 세금을 아꼈던 방법, 그리고 근저당이라고 하는 스킬을 계약에 넣어서 재건축 프리미엄을 끝까지 지켰던 이 세 가지 방법이 내 자산 가치를 지키면서 아파트를 팔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투자의 진심입니다. 오늘 배운 세 가지 어디에 꼭꼭 숨겨진 비법 아닙니다. 전부 세법과 제도 안에 이미 열려있는 방법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조차 정작 자기 집 한 채를 팔 때는 세금 한 푼, 자산 가치 한 푼을 허투루 흘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동산은 아는 만큼 지키고 아는 만큼 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를 더 잘하는 세무사 스마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